오늘은 많은 분들이 또 물어봐 주셔서 제가 아이패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아이패드 실버 256기가 제품과 함께 이 애플 펜슬 2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펜슬 2는 이렇게 아이패드에 착 붙일 수가 있고, 붙이게 되면 이렇게 바로 인식이 되고 페어링이 돼서 충전도 되고요. 다음으로 또 제가 같이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스마트 폴리오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랑 연결을 하면 키보드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패드 프로를 완성시켜주는 두 가지가 요 케이스하고 펜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 활용도가 높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끼워보면 얘는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어서 착 붙고 이렇게 덮을 수도 있고, 혹은 열어서 착 하고 붙여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게 되면 약간 노트북 같이 세워서 쓸 수도 있고, 혹은 저는 이제 키보드를 쓰지 않을 때 약간 세워놓고 쓰는 게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세워서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패드 보시면 약간 표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종이 질감 그 필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아이패드를 사용을 하는지 그거를 보여드릴 건데, 크게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용도와 그 다음에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블로그를 쓸 때 아이패드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블로그를 쓸 때는 우선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다 불러오기를 해서, 왜냐면 보통 블로그용 사진은 뭐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거나 하지 않고 제가 아이폰을 이용해서 찍기 때문에 아이폰에서 블로그 어플을 켜서 사진을 불러온 다음 임시 저장을 해뒀다가 나중에 그거를 아이패드 블로그 어플을 이용하거나 혹은 랩탑이나 데스크탑에서 네이버를 열어서 글을 불러와서 쓰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블로그는 제가 뭐 보여드리지 않아도 그냥 써보시면 다 쉽게 쓰실 수 있으니까, 저는 글쓰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사진을 이미 저장을 해뒀다는 가정하에 이 임시 저장 글을 불러와서요. 사진을 이미 다 제가 업로드를 해놓은 거고, 거기서 밑에다가 덧붙여서 글을 쓰는데, 이럴 때 스마트 폴리오가 엄청 유용해요.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를 이용해서 쓸 수 있어서 그냥 랩탑으로 쓰는 느낌이더라고요. 사실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문서 작업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랩탑이나 데스크탑이 훨씬 편하고 해서 저는 아이패드로는 문서 작업을 전혀 하진 않는데,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글쓰기 같은 경우는 사실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하는 두 번째는 책을 읽는 건데요. 제가 주로 이용했던 어플은 이런 정도가 있어요. 밀리의 서재, 킨들, 이런 어플인데요. 제가 리디북스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써보려고 한번 다운을 받아봤고, 밀리의 서재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이북을 읽었었는데, 사실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기 구독권을 해지를 해놨고, 기본적으로 밀리의 서재와 킨들 둘 다 무료 어플이지만 유료 멤버십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달 월 정액권을 끊으면 그 금액을 지불하고 책을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는 게 밀리의 서재고, 그 다음에 킨들은
언리미티드라고 해서 멤버십이 있긴 한데요. 그 멤버십에서 읽을 수 있는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알랭드 보통 책 같은 경우는 언리미티드에 많이 없어서 제가 따로 구매를 해야 돼요. 아마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고 킨들에서 다운을 받아서 읽으면 되는데 종이책하고 가격이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메리트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북을 그렇게 많이 읽진 않는데 책을 많이 들고 다니는 대학원생이라던가 뭔가 읽을 일이 많으신 분들은 이 아이패드 어플이 엄청 유용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킨들 어플보다도 제 킨들 이북을 더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 킨들 이북은 넘어갈 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보시면 이게 화면인데도 좀 종이 같은 느낌이 있어서 눈이 훨씬 덜 아파요. 이게 무슨 잉크라고 했는데 킨들 아주 좋아요. 이거 그리고 가볍고 휴대하기가 좋아서 크기가 사이즈가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여가지고 저는 이거 킨들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 아이패드를 사고 진짜 많이 한 게 영상 보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현타가 올 때가 이거잖아요. 아이패드 사고 현타가 제일 올 때가 넷플릭스 보려고 내가 이거 샀나? 비싼 쓰레기? 이런 느낌? 근데 저도 정말 이거 아이패드 사고 영상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아이패드 프로가 화면이 13인치다 보니까 웬만한 그 노트북 정도, 작은 노트북 정도 크기다 보니까 영상 보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음질도 좋고, 제 기준. 그래서 저도 지금 넷플릭스도 정기권을 끊어서 구독을 하고 있고, 왓챠 플레이도 지금 구독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장점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재밌는 게 많다는 거. 기묘한 이야기 저는 지금 시즌 4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킹덤도 얼마 전에 시즌 2 나오고 나서 제가 정말 한 이틀 만에 그냥 에피소드 6개 싹 끝내버렸거든요. 암튼 넷플릭스는 그게 장점이라면 왓챠는 제가 섹스 앤 더 시티를 정말 보고 싶은데 이렇게 다 다운받아서 보기에는 너무 용량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보고 싶은데 하고 있다가 그냥 미뤘거든요. 근데 왓챠에는 그런 드라마 시리즈물 같은 게 잘 올라와 있더라고요. 특히 미드가 잘 올라와 있고, 최근에는 제가 스토리에도 몇 번 올렸었는데 영거라는 그 드라마를 아주 푹 빠져가지고 한 주변에 다 추천하고 다니고 막 이거 너무 재밌다고 시즌 한 6까지인가 지금 미친듯이 달리다가 최근에 다시 또 시들해져서 접었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영화를 보거나 뭐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구글 홈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구글 홈은 제가 최근에 구글 크롬캐스트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구글 크롬캐스트가 동그리 같이 이렇게 TV에 스마트 기기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미러링 할 수 있는 미러링 기기인데, 다른 일반 동그리는 넷플릭스가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집이 스마트 TV가 아니라서 TV로 넷플릭스를 보고 싶어서 동그리를 샀었는데 그게 안 돼서 찾아보니까 구글 크롬캐스트를 이용을 하면 TV로도 넷플릭스 연동이 된다고 해서 미러링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제가 구글 크롬캐스트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구글 홈이라는 어플을 설치를 해서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좋은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러링이라고 하면 이 화면 자체가 TV에 그대로 송출되는 방식이잖아요. 미러링이 되는 방식이. 근데 이 구글 크롬캐스트는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들어가서 화면을 구글 크롬캐스트로 송출하면 정말 딱 그 어플리케이션의 화면만 나와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어떻게 조작하는지는 나오지 않고,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가 재생한 동영상 컨텐츠만 TV 화면에 송출이 되고, 저는 그러면 핸드폰으로 다른 어떤 작업을 해도 TV의 화면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서 이 구글 크롬캐스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템이에요. 너무 잘 쓰고 있고,
대신에 사용하시려면은 그 스마트 기기하고 TV에 구글 크롬캐스트하고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쓰는 게 제가 유튜브 영상을 편집을 할 때 또 아이패드로 편집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한테 아이맥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맥북으로 몇 번 해봤는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패드를 사고 나서 영상 편집을 아이패드로 해봤는데 제가 사용하는 어플은 루마 퓨전이라는 어플이고, 최근에 제가 요거를 너무 용량을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막 프로젝트들을 다 삭제를 했더니 지금 요 하나밖에 없긴 한데, 이렇게 프로젝트를 들어가서 사진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여기서 사진을 영상을 쉽게 끌어오고 자막을 추가하고 하는 게 편해서 이 어플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어플은 유료 어플이에요. 루마 퓨전은 유료고, 근데 파이널 컷 프로나 이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보다 몇십만 원 하잖아요. 그걸 구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잘 쓰고 있어요. 굉장히 사용도 직관적이고 쉽고, 그리고 아이패드로 영상 편집을 하는 게 또 좋았던 점이 페이지 그 영상의 레이아웃 같은 걸 조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제가 이거를 확대하거나 혹은 회전을 하거나 이런 게 쉬워서 저는 아이패드로 편집하면서 굉장히 만족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뭐 저장을 하지 않아도 돼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 편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어플이에요. 루마 퓨전이라는 어플. 제가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촬영한 영상을 옮길 때는 요 USB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컴퓨전에서 샀나 했던 건데, 이게 USB 포트고 C타입이라서 여기에 메모리 카드를 꽂아서 이거를 아이패드에 꽂아주면 아이패드에서도 메모리 카드를 리딩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리딩한 파일을 불러와서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USB 포트는 진짜 유용하고, 이 케이블 타입만 C타입 말고 이제 뭐 8핀짜리로 사면 제가 알기로는 핸드폰으로도 바로 옮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다른 스마트 기기를 같이 사용해서 편집하거나 파일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한테는 유용한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다이어리 쓰는 걸 몇 번 올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다이어리 쓸 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굿노트라는 어플이에요. 이 굿노트라는 어플도 유료 어플이고요. 그렇게 비싸진 않고, 근데 아이패드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앱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제 다이어리 사실 엄청 열심히 쓰질 않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좋은 게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이 글자를 썼는데 글자가 중심이 안 맞았다 그러면 이렇게 끌어가지고 쉽게 옮길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 좋았는데, 그래도 또 여러분 아날로그가 제 맛 아니겠습니까? 또 아날로그로 하는 그 맛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좋은 점은 뭐 이렇게 스크랩을 하거나 할 때 쉽게 자료를 캡처해가지고 자르고 걔를 가져와서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스크랩 같은 거를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고, 그 옆에 뭐 이렇게 글자도 쉽게 적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고요. 뭐 특별하게 쓰는 건 없었어요. 이거 제가 9월 달에 아마 추석 연휴 무렵에 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미지를 끌어와서 제가 그때 스트레인저 띵스에 완전 기묘한 이야기에 완전 꽂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이제 화면 스플릿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글에서 뭔가 자료를 가지고 이미지를 찾으면 그걸 쉽게 끌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었고, 그런 게 편했어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그런 식으로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다이어리 쓰는 영상은 나중에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스티커 같은 거, 이것도 제가 이제 선 따가지고 그 핀터레스트에서 이미지 찾아서 선 따가지고 이런 애들 이렇게 제 맘대로 옮겨서 쓸 수도 있고, 정말 열심히 쓰지 않았네요. 그리고 이게 색 조합이 너무 어려워요. 뭐 막 그 연필로 썼을 때의 그런 뭔가 적당히 엉성하고 적당히 좀 아날로그스러운 맛이 없어가지고 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다이어리는 다시 저는 아날로그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또 업무용으로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우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서 작업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아이패드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엄청 데스크탑이나 랩탑을 대체해서 얘를 가지고 문서 작업을 한다는 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고, 아이패드로 많이 한 거는 이제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거꾸로 수업이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분량을 미리 이제 공부를 해올 수 있도록 영상 같은 걸 활용해서 그런 걸 제공을 하고, 강의 같은 거를 제공을 하고, 수업 시간에는 그 공부해온 영상 내용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복습하고 활용하는 활동, 응용하는 활동 같은 걸 하는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디딩 영상을 많이 이제 촬영을 해야 돼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동기 선생님이 영어 원서를 가지고 수업을 멋지게 한 걸 보고 저도 완전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때 사실 아이패드 살 때 완전 그거에 꽂혀서 산 것도 있었는데, 저도 작년 2학기에 주토피아를 가지고 수업을 했었어요.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데리고. 그래서 그때는 한 챕터도 아니죠. 한 챕터도 아니고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분량을 아이들이 미리 읽어오고 단어 찾아오게끔 하고, 이제 저는 그거를 해석해주는 영상을 항상 업로드를 해줬었는데, 우선 제가 아까 그 킨들 어플 있잖아요. 킨들 어플로 그 원서를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화면에 캡처를 해가지고 그거를 굿노트에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제가 노트 필기를 하면서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줬어요. 아이패드와 아이폰에 기본적으로 이 영상 녹화, 화면 녹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에서 마이크를 켜고 이걸 눌러주면 화면의 움직임과 제가 필기하는 내용과 목소리가 그대로 다 녹음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디딩 영상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저는 영상을 올려주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끔, 시험 공부할 때도 활용할 수 있게끔 디딩 영상을 촬영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굿노트를 사용을 많이 했고, 또 굿노트는 이렇게도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썼던 평가 계획이랑 진도 계획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PDF 파일로 떠가지고 혹은 스캔을 떠가지고 불러오기를 해서 뭐 옆에다가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고, 이거는 제가 썼던 진도표인데요. 그래서 각 반별로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갔는지 눈으로 보이게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몇 반은 어디를 안 했고 이런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또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키노트라는 어플인데요. 이 키노트 어플은 제가 파워포인트 대신에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좋은 점이 제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면 동그리로 이거를 교실에 있는 컴퓨터에 미러링만 하면 거기서 바로 제가 그거를 화면을 아이패드로 넘겨도 TV에는 그게 바로 프로젝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PPT를 만들고 제가 이렇게 누르면 화면이 넘어가고, 동영상도 넣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사역동사인가 뭐 그거를 설명하려고 동영상을 넣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영화 장면을 삽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서 키노트를 PPT 대신에 저는 사용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해서 만든 수업 자료들을 어디에 공유를 하냐면 구글 클래스룸에 공유를 하는데요. 구글 클래스룸 어플은 정말 연수를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정말 요즘 너무 좋은 이런 플랫폼이 있는데 우선 구글 클래스룸은 과제 관리가 굉장히 쉽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과제를 생성해서 학생들한테 부여를 하면 학생들이 거기에 과제를 제출을 한 현황을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비공개 댓글을 달아서 피드백을 개별적으로 줄 수도 있고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공지사항 전달하기도 쉽고 핸드폰 어플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어플을 잘 활용을 하면 수업에서 필요한 자료들 같은 걸 놓치지 않고 다 받아 쓸 수 있고요. 뭐 링크를 걸거나 파일을 업로드를 하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구글의 그 생태계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잘 돼 있고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쉬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구글 클래스룸을 작년에 유용하게 잘 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어플이 노터빌리티라는 어플인데요. 이 노터빌리티도 이렇게 회의한 내용을 기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그 회의 내용을 녹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유료 어플이에요. 근데 뭐 필기할 일이 많은 분들이 더 잘 쓰실 것 같은 그런 어플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해서 제 아이패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제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문가가 아니라서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잘 모르겠네요. 또 궁금하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